아이들에게 진짜 이 말 해주셔야 돼요. 네가 받아쓰기를 빵점 맞거나 100점 맞거나, 네가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네가 내 말을 잘 듣거나 못 듣거나, 네가 대학을 가거나 안 가거나,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접했어요. 그 10대 아이가 라이브를 켜놓고 자살하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또 다른 10대 아이가 다른 아이를 칼로 상해를 하고 자기가 또 자살했다는, 믿어지기 어려운 그런 게 바로 그 뒤에 나오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문빈 씨죠. 예, 너무 마음이 아프죠. 청소년은 자기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크라이시스라 그러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청소년이니까 미숙하잖아.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막 괴롭기는 너무 괴롭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충동적으로 할 수가 있죠. 어떤 나쁜 일도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해요. 사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될 일 상황이 아닌데, 아이들의 눈에는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나쁜 일도 반드시 끝이 있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더 낫겠다,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있나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나요? 청소년기에는 특히 학업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곧잘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생명을 끊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더욱이 청소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신중하게 여러 정황을 고려하기보다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하죠. 그러니 꼭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 상황이 지나가거나 바뀌거나 해결된다면 분명히 계속 살아가고 싶어질 거예요. 제가 정신과에서 수련을 받을 때 자살은 영원하지 않은 문제를 영원한 해결책으로 푸는 격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영원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건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 대부분은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나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절망적이고 답이 없어 보일 때 꼭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죠. 혹시 주위에 의논할 만한 어른이 없거나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88을 이용해도 좋아요. 때로는 나를 믿고 걱정해주는 어른과 고민을 나누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괴로움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 편안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또 그로 인한 고통이나 괴로움 역시 영원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 들어봤죠? 영어로는 This too shall pass. 부모님의 불화, 불우한 가정 형편, 성적 문제, 친구 관계 등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언젠가 끝이 나거나 바뀐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도 사랑을 담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명당 11.7명으로 나왔더라고요. 2016년에 WHO에서 나온 거에서 전체 자살률이 10만 명당 11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죽는 그 확률이 보통 나라 어른들 자살률이랑 똑같단 말이죠.
엄청나게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김주환 선생님, 교수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인데 이 부분 읽고 마음 아팠어요. 들어보세요. 시험을 앞두고 가출하거나 우울증에 빠진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지로 내모는 것인가?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쳐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진짜 이 말 해주셔야 돼요. 네가 받아쓰기를 빵점 맞거나 100점 맞거나 네가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네가 내 말을 잘 듣거나 못 듣거나 네가 대학을 가거나 안 가거나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친구나 좋아하던 유명인의 자살 소식으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화려하게 수려하게 해서 얘를 달래줄 것인가가 더 안 중요하고 그럼 몰라요. 저희들도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나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뭐 딱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거죠. 제가 말했죠. 청소년에게 하면 좋은 말 했죠. I'm here for you. 내가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많이 힘들지? 괜찮니? 언제나 네가 도움 필요하거나 네가 넘어지고 힘들 것 같을 때 여기 딱 받치고 엄마 아빠 서 있어. 이 자세. I'm here for you. 만약에 애가 싫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고 방에 있었다. 그래도 우리 여기 있어. 언제나 네가 준비되면 우리 바로 여기 있어. 그런 느낌. 그 다음에 I'll be always here for you. 네가 어떤 힘든 상황이고 어떤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라 우리 여기서 탁 너를 탁 받쳐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경규 씨가 딸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아니?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언제든지 와서 비빌 언덕. 그게 바로 아빠야. 네가 언제든지 비빌 언덕이 아빠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 딸이 이제 글썽글썽하면서 아빠 나 결혼했는데도 아빠한테 비벼도 돼?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된다고.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I'll be here for you. 네가 언제나 와서 기대고 비벼도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m here for you. I'll be here for you. I'll always be here for you. 연예인이나 친구의 자살 소식으로 힘들어할 때 이걸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들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는 걔가 지금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괜히 화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강 PD 같으면 아이 뭐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오늘 뭐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뭐 마음 아팠어요. 이렇게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몸이 아프다 할 수도 있어요. 몸이 그냥 힘들고 학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또 짜증 많이 내고 막 밥도 안 먹는다 하고 이럴 수도 있고 특히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coping skills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아직 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뭐 이러냐 그거지 그러냐 뭐 야 그래도 학교 나가 이렇게 너무 제시를 하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그렇지 힘들지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같은 학교였다가 같은 학급이었다가 알았던 아이들이라면 이게 survivor's guilt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아이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대한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으면 그렇게 된 거는 너의 책임은 아니야. 너의 책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했었을 수는 있는 일은 아니란다. 이렇게 그걸 좀 덜어주는 거는 필요해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니? 그냥 네가 할 일에 집중해. 그럼 그다음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죠. 돌아오는 반응이 그거야. 그러면 말을 안 하죠. 마음껏 이야기하라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그때는 좀 supportive. supportive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말로 막 해주는 게 supportive가 아니에요. 부모나 사랑하는 어른은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죠. 그 옆에서. 저도 2015년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갔는데 그때가 그 고르카 지진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내려왔고 정상까지 등반하는 팀은 거기 베이스 캠프에 다 있었을 때 7점 얼마 되는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고 다쳤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죄책감이 있더라고 나도. 어떻게 나는 그 사고를 비켜서 나왔고 거기 있던 사람은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거랑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막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죄책감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얘가 엄청난 소용돌이를 걷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버팀목처럼 이렇게 비빌 언덕으로 있을 거다. 잘 살펴야지 애를.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내면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함께 이 문화를 바꾸어서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